안녕하세요. 달빛쌤입니다. QDM 프로젝트에 관한 영상을 지난번에 올렸었는데요. 지난번에는 QDM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 주제는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를 관찰하기로 주제를 잡았었는데요. 고등학교의 확률과 통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를 랜덤 데이터가 아닌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을 해보면서 통계 감각을 실제적으로 익혀보는 것, 그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 분석을 위해서 어떤 데이터들을 수집했는지, 그리고 그 수집한 데이터를 어떻게 전처리 과정을 겪었는지, 그 데이터셋을 어떤 과정으로 모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주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 제가 궁금했던 점은 중심극한 정리가 경험적으로도 맞는 정리일까가 궁금했습니다.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고 싶었고요. 또 N값, 추출할 샘플의 개수가 충분히 크면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니더라도 표본 평균이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를까, 이런 것들도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실제 데이터들,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을 추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샘플, 표본을 가지고서 모평균을 추정하는데 이걸 경험적으로도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평균을 안다고 혹은 모른다고 가정하고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추정을 해본 다음에 그게 모평균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데이터는 첫 번째는 정규 분포를 따를 것이라고 예상되는 어떤 데이터셋도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여기 그래프에 이제 표시된 것처럼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그려진 것들을 정규 분포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연 현상의 많은 부분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는데 실제로도 그런지 스포츠 기록 통계라든지 또 사람들의 키, 신장 데이터라든지 어떤 시험의 점수 분포 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중에 대부분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데이터셋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데이터들도 중심극한 정리에 따르면 표본들을 추출해서 그 표본들의 평균의 또 분포를 확인해 보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데이터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데이터셋을 찾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N값에 따라서 표본 평균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중심극한 정리를 실제로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번 스터디를 위해서 데이터셋을 3개를 수집했습니다. 데이터셋이라서 3개를 수집, 죄송합니다. 네, 그냥 잊어주시고, 제가 수집한 데이터셋 첫 번째는 영화 평점 데이터입니다.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영화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서 평점을 매기는데 그 평점들도 모아놓아 보면 정규 분포가 아닐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고요. 두 번째 데이터셋은 프로야구 타율 데이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운동이기도 하고요. 이 타율이 3할 근처에서 많이 몰려있지 않을까, 그래서 얼마나 몰려있고 또 그게 실제로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세 번째는 대한민국 성인의 신장 데이터를 모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신장 분포도 어느 정도 정규 분포, 평균에 가까운 쪽에 많이 몰려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데이터 수집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하고자 하는 분석을 할 만한 적절한 데이터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적절한 데이터라는 것은 표본을 추출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각 사람의 신장 데이터가 몽땅 필요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175cm에서 180cm인 사람은 100명, 또 180cm부터 190cm는 10명, 이렇게 종합된 통계 말고 사람 1번, 첫 번째 사람은 175cm, 두 번째 사람은 173cm, 세 번째 사람은 160cm, 이런 식으로 각각의 데이터가 독립적으로 따로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찾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모집단의 사이즈가 너무 작거나 너무 컸습니다.
뭐 어떤 게 적당한 건지는 기준은 모호하지만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모집단의 사이즈가 얼마나 작아지느냐 또 얼마나 커지느냐에 따라서 분석이 제대로 나올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적당한 데이터 찾기가 좀 어려웠고요. 또 세 번째로는 웹크롤링이나 판다스 같은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아직 이 부분이 익숙하지 않아서 엄청나게 구글을 검색해가면서 이렇게 데이터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저는 뭐 공부하면 되겠는데 만약 이것을 학생들이 이제 스터디할 수 있는 이제 교육 자료를 만든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꼭 파이썬이나 판다스 뭐 이런 걸 활용해야 할지 아니면 엑셀과 같은 툴로도 좀 활용 가능한 또 자료들을 만들어 볼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데이터셋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데이터셋은 영화 평점 데이터입니다. 그룹 렌즈라는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무비 렌즈라는 곳을 통해서 사용자로부터 방대한 양의 영화 평점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여기 나와 있고요. 거기 아래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데이터 샘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표시한 거는 교육용으로 활용하기에 추천할 만한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대략 확인을 해보면 10만 개의 평점 데이터가 있고요. 3,600개의 태그들이 있고 9,000개 정도의 영화 정보들이 있습니다. 약 600여 명의 사용자로부터 얻은 데이터라고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한 1메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분석할 때 이 데이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 데이터 말고 조금 더 큰 원본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는 평점이 250만 개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엑셀로 이 파일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해 봤더니 엑셀은 100만 개까지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50만 개짜리 데이터를 분석할 수가 없는 파이썬 가지고 해봤는데 작동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자꾸 컴퓨터가 멈춰가지고 제가 해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만 개짜리 뭐 작은 사이즈는 아닌데 상대적으로 작은 사이즈 파일로 진행을 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영화 정보와 영화 평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영화 평점 데이터가 따로 있고 영화 정보 데이터가 따로 있고 그 각각의 데이터들이 따로 있어서 그것을 판다스를 이용해서 합치는 과정도 했어야 되고요. 또 영화별로 평점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평점들 정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영화별로 평점을 모아서 또 영화별로 평점의 평균을 또 정리해야 되는데 판다스에도 그런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활용해서 전처리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데이터 세트의 모집단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그래프를 그렸더니 정규 분포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약간 중간에서 오른쪽으로 쏠려 있는 형태의 정규 분포 데이터가 된 것 같고요. 기본 정보 9,719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영화가 9,719가지 종류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평점의 평균은 이게 0점에서 5점 사이의 평점인데 평균이 3.2 정도 그리고 표준 편차가 0.87 정도가 됩니다. 이 데이터의 특징은 영화별로 평균을 구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영화는 평점이 5점짜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은 많은 경우 평점 정보가 많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평점이 하나 부여됐을 때 5점 혹은 2명이 5점 5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또 0점도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면 이 영화를 본 사람이 1000명 평점을 매긴 사람이 1000명인데 1000명이 다 5점을 주거나 1000명이 다 빵점을 주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떤 영화들은 또 많은 사람들이 평점을 매겨서 그게 좀 더 평균에 가까운 혹은 어떤 값에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는 값이 될 텐데 그래서 영화마다 평점의 평균을 구한 샘플의 개수가 좀 다르다는 거 그게 분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직은 생각을 깊이는 못 해봤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요. 구간이 0점에서부터 5점까지이고요. 이걸 정규 분포로 해석할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요렇게 된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요렇게 된 것 같은데 네 정규 분포처럼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고요. 두 번째 데이터셋은 프로야구 타율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도에 프로야구 데이터를 인터넷 모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그 기록들을 웹에서 크롤링하는 것을 연습했습니다. 이것도 전혀 할 줄 몰랐는데 역시 또 구글의 검색을 통해서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활용해서
또 한번 데이터를 수집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프를 두 개를 그려놨는데 전체 데이터가 일단 많지는 않아요. 374명의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프로야구에 이렇게 1년 동안 타석에 들어가 본 선수가 요 정도 규모밖에 안 된다는 게 조금 놀랬고요. 아무튼 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려봤는데 재미난 게 있죠. 여기 0점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심지어 뭐 1.0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타석에 많이 들어서지 않았다는 거겠죠. 내가 100번 타석에 나왔는데 100번도 안타를 쳐서 타율이 1.0이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 그리고 여기 내가 100번 타석에 나왔는데 한 번도 안타를 못 친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여기는 일단 타석의 수가 부족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규정 타석을 기준으로 규정 타석을 기준을 넘은 데이터만 사용을 했고요. 그랬을 때 오른쪽 그래프처럼 나옵니다. 얘도 정규 분포와 비슷한 이런 분포를 보여주곤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건 사이즈가 아주 작아요. 53개밖에 안 되는, 실제 모집단이 53개밖에 안 되고요. 평균은 0.296, 2할 9푼 6리 정도 되고 표준 편차는 0.029 정도 됩니다. 데이터가 가장 적다는 게 특징이고요. 불필요한 데이터는 이미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간을 0.2에서 0.4 정도로 이렇게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50개 정도밖에 안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서도 지금 하고자 하는 분석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학생들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학급 단위나 학년 단위 정도의 아주 소규모의 데이터를 가지고서도 이런 분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 세트는 대한민국 성인의 신장 데이터입니다. 이걸 검색하다 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가중점 개방 데이터라고 해서 이 데이터들을 무료로 쉽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만 40세와 만 66세에 도달한 어른들이 받게 되는 이 건강검진 결과를 모든 건 아니고 100만 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런 자료들이 있고요. 이 파일은 데이터 분석에 필요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뭐 허리 둘레, 시력, 청력 뭐 이런 건 제가 지금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이번에는 엑셀을 가지고 직접 이 열들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신장 데이터랑 몇 가지 데이터, 성별 코드라든지 몇 가지만 남겨놓았습니다. 파일 용량이 워낙 커가지고 제가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들은 엑셀에서 직접 제거를 했고요. 아쉬운 점은 신장 데이터가 1cm나 0.1cm 같은 연속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5cm 단위로 끊어져 있어서 약간 이산적인, 그래서 약간 끊어져 있는 그런 데이터로 되어 있다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100만 개의 데이터셋이 있고요. 100만 개의 데이터가 있고요. 평균은 162 정도 되고 표준 편차는 9 정도 됩니다. 일단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3개 데이터 중에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단위가 5cm 단위라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네, 그런 게 좀 아쉽고, 튀는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할까, 이것도 괜찮은 스터디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성인의 키를 조사를 했는데 지금 이쪽도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주 작은 영이지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뺄 것인가, 그냥 놔둘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학생들과 한번 고민을 해보게 하면 재밌는 주제가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특징은 성별에 대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남녀 상관없이 그린 그래프인데 남자만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고 여자만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고 나눠서 분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n개짜리 샘플들을 임의로 계속 추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샘플들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이것의 분포를 그려봤을 때 이게 진짜 정규 분포를 이루느냐, 중심극한 정리를 만족하느냐, 이것들을 한번 보고 싶고요. 앞에 평균 구하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서 그 모은 데이터를 이제 분포를 그리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파이썬 말고 엑셀 같은 학생들이 좀 접근하기 쉬운 프로그램 가지고 좀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 보는 것도 또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알고 싶은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n 값을 바꿔가면서
정규 분포를 만들어 가려면 어느 정도의 샘플 값이면 또 괜찮은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스터디 해보고 싶고요. 모집단 데이터가 적어도 아까처럼 한 50개 정도밖에 안 되는 데이터도 분석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 또 궁금하고요. 또 이런 스터디, 또 이런 방식의 자료가 학생들이 표본 평균 분포 혹은 중심극한 정리를 개념적으로 이해하는지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합니다. 앞으로 또 스터디가 진행되는 대로 또 자료를 정리해서 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